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봉축탑과 연등이 장관을 이루는 가운데 서울광장과 국회, BBS 불교방송 앞 거리 연등, 하남시의 연등까지 봉축 열기 가득한 곳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8회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에서 김분의 불자의 부처님과의 인연이 대상인 총무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동서양의 여러 걸작들이 망라된 2만 3천여 점의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돼 의미를 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개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려 한국 불교미술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이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관불의식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고 코로나19도 하루빨리 물러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전 세계를 뒤덮은 2021년의 봄날. 하지만 따스한 봄바람은 예년과 같이 불어오고 도량에는 자오색 빛깔의 연등이 나부낍니다. 아기 부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바구니에 모신 아기 부처님 정수리에 깨끗한 물을 3번 붓는 관불의식. 마음속 번뇌, 탐욕과 함께 코로나19 병마를 함께 씻어내려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부처님이 이 땅의 나토심을 찬탄하기 위해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관불의식. 스님들은 향탕수를 관불대에 부은 뒤 아기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배례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전 2600년에 이제 루미 동산에서 태어나실 때 아기 부처님을 이제 목욕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9마리 용이 나타나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주겠다는 유래로부터 우리의 업장을 씻어내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담고자 순서를 기다렸던 신도들도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이 씻겨 내려가기를 발언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처님 용으로 샤워했는데 제가 떼찌했어요. 불자들은 특히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함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저 부처님 마음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거든. 남이 잘 되기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내일은 제절로 잘 돼. 제절로.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자 시민들과 함께 관불의식을 봉행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신심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도심 속 사찰, 조계사의 사부대중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 조계사에서는 오는 15일 저녁 부처님 오신 날 연등법회와 연등의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열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봉축 도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부산진구 불교연합회가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국태민안기원 점등법회와 코로나19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진구 불교연합회장 영재 스님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보며 각자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 탐진치 삼독이 묻기 전에 마음자리를 찾아 이 세상을 고통이 없는 연화정토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점등식에선 부산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언론사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 모시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열려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과 여의도 국회 점등식, BBS 불교방송 앞 거리 연등, 하남시의 연등까지 봉축 열기 가득한 곳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8회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에서 김분의 불자의 부처님과의 인연이 대상인 총무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신행수기 심사위원회는 서울전법회관에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발언문 부분에는 최윤주 불자의 발언문이 대상인 교육원장상 수상자로 결정됐고,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은 이정민 불자의 자비심이 진리를 보게 하리라가, 중앙신도회 회장상은 김초순 불자의 목이 맨 밥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불교방송 사장상은 김복자 불자의 무죄가 선정됐고, 법보신문 사장상은 정진숙 불자의 꽃가마가, 동국대 총장상은 김상아 불자의 무죄,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은 구름 불자의 비운이 채워지더라가 선정됐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가족과 함께 외출 등을 하기 힘든 일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답답함을 잠시 풀고 집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모아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특별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직콕문화생활 누리집입니다. 정부 부처와 문화예술기관들의 133개 유튜브 영상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가족과 어린이, 공연 영상과 전시체험, 강연과 여가활동 등 주제별로 올려진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영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심청과 판소리를 재구성한 창극공연 영상을 올려뒀고, 국립한글박물관은 삶의 얘기가 담긴 한글 동화를 전시했으며,
태권도 진흥재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태권도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외부 활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공립 문화예술 체육기관들의 콘텐츠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즐기실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직콕문화생활 누리집을 통해 이 같은 비대면 문화예술 특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3월 비대면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문을 연 직콕문화생활 누리집. 지난해 추석 특집과 연말연시 특집, 올해 초 설 연휴 특집까지 이용자 수도 65만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백신과 치료제로 새로운 일상이 회복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누리집 운영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전 기간 5월 30일, 5월 5일부터 5월 30일 가정의 달 특집전 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콕문화생활 사이트는 계속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있는 콘텐츠들을 국민들께서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99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전통수행도량 상불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30살 이하 직장인 등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사찰 음식 도시락을 선물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남 상불사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은 사찰 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일상 속 코로나 블루 극복을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동서양의 여러 걸작들이 망라된 2만 3천여 점의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됐는데요. 불자 문화예술인 김종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으로부터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과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보 금동보살 입상과 보물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 월인석보, 모네와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이중섭의 황소 등 한국 근대 명작까지 최근 국가에 기증된 국보 14건, 보물 46건, 2만 3천여 점의 이건희 컬렉션의 규모와 가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수집가이자 사립박물관 관장이기도 한 김종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이건희 컬렉션의 뿌리는 부친 호암 이병철 회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76년 박물관협회 창립을 위해 호암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 호암이 당시 함께 배석한 이건희 실장을 가리키며 앞으로 미술관은 이건희 회장이 이어나갈 것이라 했다는 겁니다. 컬렉션은 보통 수집가의 신념과 재력, 안목이 겸비돼야 하는데 이건희 컬렉션은 부친의 신념과 안목을 계승해 문화재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선대 회장 때부터서 그야말로 튼튼한 방향 설정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유산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거기에는 상당한 또 불교 문화유산도 포함돼 있죠. 예. 이번에도 보면 그 월인석보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수집가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 김 이사장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상속 증여세의 미술품 물납제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이건희로 이어진 컬렉션이 3대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세계적인 컬렉션이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2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도 국가에 이렇게 기증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또 그 자체에 또 미술관이 있으니까 기업에 또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는 이쪽 분야에 더 현재 진행형으로 또 해주시면 좋겠고.
호암에서 시작돼 우리 사회에 여러 화두를 던진 이건희 컬렉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더욱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화와 조각 등 불교 문화 예술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이 개설된 지 5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열고 한국 불교미술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다짐했는데요.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림을 그리던 대표적인 화승 생민스님의 작품 해남 대흥사 영산의 괴불탱을 똑같이 모사한 대형 불화 그림. 높이 10m에 이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늘씬하고 균형 잡힌 자태와 밝고 선명한 색채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통 불교의식 수륙제에 등장하는 불화, 구례 천은사의 보물제 1888호 삼장보살도는 18세기 후반 조선 불화에 치밀하면서도 화려한 장식 등을 잘 보여줍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동문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불화 작품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작품에서부터 현대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 등을 통해서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이 걸어온 쌓아온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가 개설된 지 50주년을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마련한 특별전 100년을 그리다가 개막됐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배운 80여 명의 동국인들이 참여해 불상과 불화, 공예작품 등을 통해 불교예술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관세음 보살대와 수월 관음도 등 전통 불화와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추상화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이상향의 세계를 저마다의 색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100여 점의 작품들은 불교미술 작가로서의 고도의 전문성과 지극한 신심이 한가득 배어 있습니다. 네,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동문들은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전통 불교미술의 계승, 그리고 불교미술 문화재의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미술의, 그러니까 새로운 불교 미술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공급 계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불교 미술 전공이 1970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 졸업생들은 불교미술 작가와 대학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 수리 기능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개설 50주년 기념 특별전 100년을 그리다는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계속되며 동국대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사찰들은 도량을 정비하고 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 진해 대광사도 지혜광명을 밝히는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해 장북산에 자리한 대광사가 개금불사를 향했습니다. 경내 대웅전과 설법전에 모신 7분의 부처님 모두입니다. 점안식과 향법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사중의 스님들과 신도들 중심으로 보행됐습니다. 삼기와 반야신경, 반야참불단의 축가, 육법공양과 흔다와 흔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명급사 운성스님은 법문을 통해 개금불사의 마음을 낸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지만은 용기를 내서 아까 그 연기문을 읽을 때 들려드린 말씀처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진심을 내고 합심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는 이거 우리가 다 역사 이래로 선조들이 보여준 지혜이고 슬기이기도 합니다. 대광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해 9월 개금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불사 계획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사부대중들은 굳은 신앙심으로 불사를 원만히 향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신도님과 불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해양부패에서 대항사 불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일심으로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조난 밝게 계금 드리는 이 공덕으로 부처님 지혜 광명이 법계를 다 밝게 하소서. 세계의 중생들이 어서 코로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난 1930년 시중포교당으로 창건된 대강사는 지역 내 전법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수련원, 무료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10월 셋째 주에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일원에서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백제를 입달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백제 복식체험과 미디어아트 공연, 백제 문양을 주제로 한 학술 콘서트, 미륵사지와 함나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집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어린이들이 우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그림 전시회 친구가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 치요다구 아트치요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초등학생들과 평양시 창경 능라초등학교 학생 등 각국 어린이들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 같이 모여 놀자란 주제로 보내온 그림 300여 점을 갤러리 벽에 걸고 일부는 만국기 형태로 전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1일과 12일 코로나 시대 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심포지엄에는 디지털과 온라인 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서 코로나19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주 싱가포르 박물관의 교육 분야 대처 과정과 향후 과제를 소개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 점등식 등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고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환하게 불을 밝힌 연등을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